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다들 힘들게 지내시고 계실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참좀내과 원장 박승우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영역은 의사들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유는 어떤 바이러스가 질병에 관여하는지 또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또 어떤 치료법이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들기에 내과 의사들 입장에서도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영역입니다. 현재 바이러스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B형간염, C형간염, 독감, 에이즈, 대상포진 치료제는 완전히 바이러스를 없애기보다는 바이러스 양을 거의 줄여 활동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치료는 백신을 통해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이번 코로나19와 유사한 치료 사례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대학병원 근무 당시에 아침에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 증상을 보인 환자가 저녁에 급성폐렴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인공호흡기 등 모든 항생제, 우리가 말하는 일명 칵테일 요법이라 하는데 이 항생제를 다 사용해도 속수무책으로 악화되어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원인을 바이러스로 추정할 뿐이었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옆에 그림처럼 동물 세포와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 크기를 대략 비교한 그림입니다. 세균은 동물 크기에 비해 최소 10배 이하, 또 바이러스에 비해 10배 이상 크기지만 핵과 세포막을 가진 미생물이라 일정 환경 조건만 갖추어지면 자가 증식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세균은 균 자체 또는 균에서 나오는 독소에 의해 질병이 유발되며 일정량 100개 이상 수백만 개의 균이 존재하여야 질병을 유발합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 세균 자체가 자기 혼자 증식을 하여 많이 된다는 뜻이지요. 상처 부위의 접촉이나 비말을 통해 전염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조금 다릅니다. 단백질 껍질과 DNA, RNA라는 핵산으로만 존재하는 생물과 미생물 경계에 있는 묘한 존재로 세균처럼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도 없고 또 반드시 숙주생물의 세포에 들어가 숙주세포의 시스템에 의해 증식하고 다시 배출됩니다. 쉽게 말해 자가 혼자 증식이 힘들다는 것이죠. 숙주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는 세균에 비해 더 쉽게 비말과 공기감염으로 전염되며 아주 작은 100개에서 100개 이하의 미량의 개수에도 질병을 유발하며 전염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세균에 비해 최소 10배, 최대 100배 이상 작아 1930년 전자현미경이 발견되고 나서야 그 존재의 모양을 알 수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를 숙주로 이용해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동물에서만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변이되어 사람 간의 전염으로 바뀌어져 인수 공통 감염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변이되어 사람한테 전염된 것이지요. 그러면 흔히 알고 있는 바이러스와 균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이러스 종류를 먼저 살펴보면 설치류와 낙타에서 전염된 천연두, 일명 스몰팍스라고 두창이라 부르고 감기 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라 부르고요. 독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신종플루, 박쥐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또 낙타에서 전염된 중증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원숭이에서 전염된 에볼라 바이러스, 또 모기가 매개인 댕기의 지카 바이러스, 일본염 등 화면에 보듯이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균 종류로는 지배력과 연관된 패스트, 흑사병이라 부르는데 또 모기와 연관된 말라리아, 찌와 이의 찐득이와 연관된 발진 티푸스 쯔쯔가무시, 식중독균으로 콜레라균, 살몰렐라균, 대장균, 항색포도당 규균 등 화면에서 보듯이 다양한 균들이 존재합니다. 종류가 너무 많죠. 의사들이 원인 모를 고열 환자가 발생하면 위에 언급한 모든 감염 질환을 생각하면서 추정해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천연두와 또 패스트를 바이러스와 세균의 종류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였는데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전염성과 또 살상력, 천연두는 30% 이상, 패스트는 50% 이상을 가진 바이러스의 세균이라 그 두 종류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천연두는 제가 어린 시절 마마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어른들 중에 어릴 때 천연두를 앓고 난 뒤 후유증을 얼굴에 꼼보 자국, 이거 우리 경상도는 꼼보라 하는데 꼼보 자국이 나는 그 흉투가 있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얼굴이 얽혔다 하여 꼼보라고 불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소보로 또 소보로 빵이라 부르기도 하는 곰보빵이 여기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천연두는 백신 접종으로 1977년 전 세계에서 이 질병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패스트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균으로 찌베르기에 존재하여 옮겨진 균으로 사람이 찌베르기에 물리면 균에 감염되고 균에서 나오는 독소로 인해 바이러스처럼 아주 빠르게 감염되는 병으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 우리 몸에 면역이 대응하기도 전에 죽음을 유발한 아주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현재는 독시 사이클이라는 항생제로 완치되어 우리 주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질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질병은 다음 강의 전염병의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나왔기에 먼저 언급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 진단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바이러스나 세균은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한 경우에 정신의 고열을 주로 동반하며 고열에 따른 심한 근육통, 두통, 구역질, 구토 등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는 바이러스와 균 종류에 따라 피부 증상도 각기 다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바이러스와 균의 진단법을 말씀드리면 바이러스는 감염된 건축물에서 핵산을 증폭시키는 PCR법을 사용해서 바이러스를 검출하거나 또는 세포 배양에서 검출하기도 하고 항체 역할을 계산해서 바이러스 종류를 알아내곤 합니다. 세균은 배지를 통해 배양해서 균 종류를 검출합니다. 치료법의 세균은 페니실린 항생제 발견 이후 꾸준히 연구를 통해 치료법이 개발되었으나 바이러스는 앞에서 말했듯이 항바이러스로 증식을 억제해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또는 우리 몸 스스로 자연 면역 항체를 생기게 하거나 백신을 통해 항체를 만들어 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 면역이 생기게 하고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두 다 힘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할까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의 예방 수칙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손 씻고 마스크 쓰는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마다 겪는 바이러스 질환의 수두나 바이러스 결막염, 수족구, 일반 감기, 독감 등 모든 바이러스 감염병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예방은 없고 항상 외출 후 집 방문 시 손 잘 씻고 또 가글하고 외출한 옷 잘 갈아 입는 행동이 중요한데 우스갯소리로 특히 우리 남자들이 문제인데 제 아들 도윤이도 초등학교 때 고학년 때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손 안 씻고 옷 안 갈아 입으면 우리 부부는 놀리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유치원으로 다시 보낸다고 놀립니다. 유치원 때 배운 거 그대로 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본인들 정통인 정결 예식에 따라 자주 손 씻는 습관으로 해서 전염병 위해 시 다른 민족보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수가 현저히 낮았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잘 이해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바이러스와 세균의 종류의 특성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이 먼지보다 작은 놈들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건강하게 만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